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어제 정말 저는 아주 잘 본 장면이 있습니다. 정치의 달인과 행정의 달인이 만나면 이런 여유가 생기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해서 저는 어제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진짜요. 아니에요. 해주셔서. 그 일부 의원들은 막 뭐라고 좀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데 저는 어제 두 분이서 뭘 보여줬냐 하면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진짜 잘 봤습니다. 진짜로요. 신열 교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죠. 아니, 지지해요, 저는. 그래서, 어제 참 그거는 전 보기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자, 우선 여쭤볼게. 윤 대통령이 어제 비공개 만찬을 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사실 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게 첫째는 뭐냐면 원래 지도부하고 8월 말에 만찬을 하기로 했는데 추석 민심 때문에 추석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연기한다라고 그랬죠. 근데 어젠가요? 그저께가 번개 만찬을 했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참석자가 전부 이 비윤이 아니라 친윤만 들어갔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속 좁은 밴댕이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참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한동훈 대표는 한 대표인데 예. 대통령께서 집권 여당의 대표의 체면을 살려줘야 되는데 저렇게 만찬 약속했다 추석 민심 어쩌고 또 비공개 만찬 자기들끼리 했으면은 공개하지 말아야죠. 그 다음날 다 공개되는 이게 정치를 보고. 그 공개를 누가 했다고 보세요? 왜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자기들이 흘렸죠. 자기들이라 하면 대통령실 쪽이요? 아니 거기에 참석자들이. 참석자들이. 네, 자기들이 한동훈 대표 소위 친하는 초청하지 않고. 예. 우리 친윤만 했다. 예. 그렇게 해서 정치적 위상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됐든 대통령께서 저렇게 속 좁은 밴댕이 정치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정치적 위상을 높인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조금 이 힘을 빼기 위해서 일부러 이게 흘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누군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 자기들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면서 한동훈 대표는 깔아뭉개는 것도 아니에요. 힘을 빼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 박 의원님께서는 뭐 정치 구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이게 한동훈 대표한테 득일까요, 실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를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국민 뜻에 따라서 민심을 쫓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날로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마저 저렇게 하시면은 더 혼궁에 처한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 익지 않은 감 같다. 덜 익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진짜 저렇게 되면은 저는 땡감으로 떨어진다. 낙과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박 의원님 말씀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세게 나가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세게 나가야죠. 윤 대통령을 향해서 세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못하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도태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하간 지금 이게 보기 참 특이한 경우는 특이한 경우 것 같아요. 이게 특이한 경우죠. 지금 과거 노무현 대통령 후보에게 김대중 대통령은 나를 바꿔가라. 즉 내 시체를 밟고 넘어가라. 예. 라고 했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은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올라가잖아요.
두 분 다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됐든 자기가 지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당 대표로 선출됐다고 하면은 힘을 실어주셔야죠. 또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대통령의 방해 속에서도 민심을 가지고 당 대표가 됐다고 하면은 그대로 해야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냥 떨어지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대표가 26%든가요? 예, 한동안 예. 12% 14%입니다. 14%. 예. 26, 14에서 12%포인트 차이죠. 예. 예. 이렇게 떨어져요. 그것은 왜 그러냐. 다 국민이 지켜보는데 까면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좀 다른 거 여쭤볼 텐데 이 의료 대란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 23%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요 네. 여론조사 기호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거 지금 거기에서 부정평가위원 1위가 이 의료 문제예요. 예? 그리고 그렇죠. 뭐 윤 대통령 뭐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을 선포했다. 뭐 그런데 그리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3.5배로 인상하겠다. 이런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요런 입장을. 안 되는 거죠. 대통령께서는 자기 돈 줍니까? 국민 세금 가지고 뭐 일하면은 나오면은 더 주겠다 1.5배, 이게 3.5배. 이런 것은 옳지 않아요. 제가 친윤 만찬에 참석한 분을 어제 만났어요. 예. 그랬더니 의료 대란 난다. 지금 여야정 협의체 한다고 하는데 의사도 참여 안 하고 이대로 갔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 라고 했더니 저한테 그래요. 형님, 윤통 똥꼬지 몰라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이 내년 의사정원은 실시하고 2026년 내후년은 뭐 영명으로 줄일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내년에 증원을 하면은요. 예. 신율 교수님도 교수니까 예. 의과대학 전부 뭐 강의실이다, 교수다 모든 게 갖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2026년에 그게 됩니까? 그것은 이미 이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분들도 안 오잖아요. 예, 안 오고 정책이들이 안 지금 오죠. 네. 아니 우리가 매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응급실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추석을 앞두고 더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가을 겨울로 되면은 더 많은 응급 환자가 나올 수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 국민이 죽어가면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거는. 도대체 지금 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산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 증원하면은 여론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2026년도 그런 방향으로 밀고 나갈 것이다. 이런 당연하죠.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여기에 참여를 안 할 공조를 것이다. 안 하고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민주당하고 함께해서 개문 발차하자. 발차하면은 의사들이 탄다. 천만의 말이죠. 안 탈 것이다. 그래서 저는 네. 어떠한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딱 원천무효를 선언하시고 대국민 사과하고 관계자들을 인사조치하면은 그래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시작해라. 그래서 의사 정원을 반대하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고 국민도 없어요. 예, 의사들도 그렇죠.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 못 하잖아요. 그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대통령이 2,000명 딱 정해놓고 내년부터 한다 해놓고
누가 그 2026년도 안 한다고 하면은 믿어요? 근데 올해 거를 원점으로 하면 엄청난 교육적인 혼란이 오지 엄청난 않을까요? 문제가 생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입시생도 있고 예, 그렇죠. 어린 학생들이 무슨 죄예요? 입시 그렇죠. 학부모도 있고 이 예, 혼란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예. 이 틈을 타서 밀어붙이자 안 되죠. 이게 하건 근데 이게 참 걱정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걱정이죠. 예. 근데 이게 지금 거의 뭐 7, 8개월을 이 난리 속에서 보냈는데 예, 어제 우리 한 총리도 과거에도 응급실 문제로 문제가 있었어요. 응급의학과 뭐 지금 잘 안 가려 하잖아요. 예, 산부인과, 소아과 다 안 가는 거야. 흉부외과 이런 거 다 안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문제는 없었어요. 과거에도 있었으면은 개선이 돼야지. 악화가 되면 되겠어요? 2,000명 근거 대라. 이거 뭐 과학적으로 다 된다. 이게 2,000명이 과학이 아닙니다. 저는 진짜 이 문제만은요. 예.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이대로 밀고 나가다는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김건희 여사 이 수심이 불기소 권고로 끝난 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심위도 열리게 되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글쎄요. 보십니까? 예. 예. 거기에 뭐 뇌물죄 같은 게 포함했으니까 어쩌고 한다. 예. 그건 다 정해진 거예요. 수사심의위원회 그래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무엇을 하고 나가는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이 9일입니다. 예. 13일 날 임기 끝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식행위 갖춰서 불기소 의견 내가지고 통치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하고 나가는 거예요. 국민이 분노하지 않아요? 예. 목사님이 수심이 한다겠지만은 그것 뻔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원석 총장이 기소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은 과거에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삼성 이조영 회장은 예.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은 기소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왜 김건희 특검이 필요한가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하면서 딱 보여주고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것도 참 그렇고.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보는 게 한동훈 대표가 말이에요. SNS에 박지원 의원님께서 저희랑 7월 30일 날 방송에서 말씀하신 그 간첩법 관련 발언이 있으시거든요. 그걸 SNS에 올리면서 간첩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의원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 국법과 형법으로 충분하고 한동훈 대표가 검사 출신이라서 과문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걸 캡처해서 올리고 간첩법 개정을 다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8분 전에 올랐답니다. 예. 그러한 논란을 하지 말고 예. 저도 예. 전 국정원자로서 세계일보도 일면 탑으로 나고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예. 간첩법 개정에 대해서 법안을 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보지 말고 예. 우리가 북한만 간첩죄를 적용하니까 예. 정보사령부에서 블랙 요원들 다 중국으로 가니까 이건 간첩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외국으로 그러한 외국에서 활동을 하는 거나 또는 산업 스파이 같은 것, 사이버
해킹 같은 것은 간첩죄가 적용돼야 된다. 저도 그 주장을 해요. 예. 그 얼마 전에 제가 기사 봤는데 그 산업 스파이 문제도 간첩죄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네, 저는 그렇게 맞죠? 봐요. 예, 예, 예. 예. 저희가 국정원장 하면서 가장 많은 산업 스파이를 잡았고,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을 하면서 산업안보국을 신설했어요. 그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 와서 경제안보국으로 개편됐습니다마는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경제안보국은 경제는 은행, 재정, 뭐 세금 다 하니까 국정원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업무 영역을 넓혀서는 안 된다. 이미 지금도 산업 스파이를 하니까 그 문제만 해라. 그래서 산업정보안보국이 생겼던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사이버 정보국도 제가 국으로 승진시킨 거예요. 승격시킨 거예요. 지금 사이버가 이것도 법을 하나 개정하지 않으면은 계속 해킹을 당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정보위에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당, 민주당 국회의원이 간첩법이나 간첩관계나 사이버 관계에 대해서 그 법 개정을 하자라고 주장한 것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국정원장을 해보니까 예. 이건 아니더라. 지금 사이버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대법원 털려서 난리가 났잖아요. 예. 엄청나게 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법 하나 때문에 효과적으로 못하고 있죠. 물론 지금도 시행령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대비해서는 안 돼요. 그 의원님께서 국정원장을 하셨으니까 더군다나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 계엄령 얘기 자꾸 나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예. 지금 전 경호처장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그러한 사람들하고 만났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많이 당에 제보가 오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저한테 제보 들어온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아니 뭐 도둑질하다 걸렸나요? 호들갑 떨 필요 없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관계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왜 경호처장에서한테 모이냐. 예.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제보가 들어오니까 야당은 의혹도 제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야당의 임무예요. 그러면 정부 여당에서는 이렇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지. 무엇이 뭐 반국가 세력인 여전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하는 걸 두고 방탄 동맹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니 그것은 당 대표가 다시 재신임됐고 예. 전당대회를 해서 새 지도부가 있으니까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을 방문하는 것은 인사 아니에요? 예. 그걸 갖다가 청여보도 대표가 참 좋은 사람인데 참 나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자 만약에 한동훈 대표 자기들이 구속한 박근혜도 찾아가고 이명박도 만나고 하잖아요. 예. 자기들이 만나는 것은 괜찮고 우리도 김대중 대통령 묘소에 가고 예.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가고 생존하신 문재인 대통령한테 인사 가야지 안 가야 되나요? 그걸 무슨 뭐 문명 방탄 동맹이요. 방탄요. 그 추경호 대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원내대표 좀 하더니 타락하더라고요.
그 참, 아니 그래서 이 정치가 너무 살벌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어제 굉장히 그거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